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지막 네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말을 막 제가 더듬네요. 저녁 식사를 못하고 임영웅님의 이 마지막 마이리틀 히어로 본방사수 하느라 보는 내내 아주 배가 고팠는데, 자, 그 이유는 아마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이 과학 유튜버 궤도, 사실 저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스포일러가 될까봐 또 재미가 반감되잖아요. 콘서트는 스포일러가 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화라던가 이 방송은 무조건 스포일러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나왔을 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이분도 사실 유튜버예요. 구독자가 83만 명이나 지니고 있을 만큼 엄청난 명문대 출신의 거의 천재 유튜버죠. 근데 임영웅님이 워낙 또 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유튜브를 보는 임영웅님의 취향을 고려해서 섭외를 했던 게 아닐까. 소씨가 당초에 예상했던 게 어느 정도 들어맞았습니다. 제가 누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이 유튜버와의 만남은 상당히 예정되어 있었다. 김계란 씨 때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임영웅님의 요번 이 마이리틀 히어로 이 유튜버분과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타부타 다 제쳐놓고 본다 하더라도 우주에 관심이 워낙 많았던 임영웅님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유튜버와의 만남을 고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유튜버와 만난 임영웅님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밝았죠? 네, 너무나 밝은 표정이었고, 사실 일반인들은 이 과학에 대한 분야에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임영웅님은 너무나 취향 저격이었다. 근데 참 재밌었던 대목 중에 하나가 이 임영웅님과 만났던 이 궤도라는 유튜버 분이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면서 이 가수 유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가수 유나라는 가수는 사실 여자 가수로서 엄청난 가창력을 지니고 있죠.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영웅님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선배 가수님이자 아시는 것처럼 이 임영웅님만큼 노래에 대해서라면 일가견이 있을 정도로 굉장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닌가. 자, 그리고 이 오늘 마지막 마이리틀 히어로 너무나 큰 감격과 우리에게 여운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담겨져 있었던 임영웅님의 속마음이 정말 많이 드러났죠. 이 가수 유나님의 작업실도 놀러 갔었고 밥도 먹었었다라는 이 유튜버의 이야기에 사실 임영웅님이 놀란 대목은 이거였죠. 이 유튜버의 우주 영상을 보고 곡을 직접 쓰고 노래를 낸 이 가수 유나씨, 사건의 지평선, 블랙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과학적 근거에서 만들어진 노래다라는 사실에 임영웅님이 굉장히 깜놀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아시는 노래일 수도 있는데 임영웅님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게 놀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궤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저도 경쾌한 곡을 좀 좋아하는데 영웅님도 그런 쪽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임영웅님도 여기에 대해 굉장히 이제 공감하면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긴 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임영웅님의 폴라로이드 이 녹음 현장에서 임영웅님이 이미 우주비행사와 같은 모습으로 좀 노래를 만들고 싶다,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때의 시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임영웅님이 이 폴라로이드 녹음 현장과 이 마이리틀 히어로 촬영 당시와 시기가 어떻습니까? 묘하게 겹치는 것 같으면서도 겹치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임영웅님이 그 폴라로이드 녹음 현장 때의 모습을 우리가 곰곰이 되짚어 보면 사실 이때 당시 때 아시는 것처럼 임영웅님이 이 우주에 대한 노래 자작곡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지, 특히나 아시는 것처럼 이 폴라로이드라는 노래 자체가 이 LA 콘서트 이전에 나왔던 노래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은 이미 머릿속에 우주비행사에 대한 이 자작곡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었는데 이 궤도님이 딱 이야기를 하니까 속마음이 나오는 거죠. 한 번쯤 해보고 싶다. 그러자 궤도라는 유튜버도 영웅님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진중한 노래가 많았다. 약간 무거우면서도 눈물 나는 그런 서글픈 노래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런던보이를 되게 좋아한다. 전 여기서 참 놀랐던 게 이 대중들이 바라볼 때 임영웅님이 자작곡으로 만든 이 런던보이가 다른 노래들도 물론 다 좋고 훌륭하지만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미지를 굉장히 또 한 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혁혁한 공신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런던보이를 들은 이 유튜버도 이 노래가 너무 좋다, 너무 대중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죠. 그러면서 와, 이 노래 되게 신난다, 무겁고 진중하고 감성적인 노래를 위주로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생각은 이 유튜버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대중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아마 많은 대중들에게도 이런 이미지로 임영웅님이 각인되어 있었을 텐데 이 런던보이라는 노래가 그것을 다 깨부숴 준 거죠. 그러면서 아니 이런 런던보이와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왜 안 했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임영웅님과 함께 이 과학적인 요소를 경쾌한 곡에 넣으면 어떻겠냐. 그러자 임영웅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팬들한테 무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 여러분들은 참 별빛 같은, 별 같은 존재들이다. 어쩔 때는 보잘것없이 보일지는 몰라도 스스로 빛내는 저 별들은 오히려 태양보다 크기가 전부 다 크다. 근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작은 마음들이 모여 커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은 태양보다 한 분 한 분이 훨씬 더 큰 존재다. 근데 이게 그냥 은유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이 궤도라는 명문대 출신의 83만 과학 유튜버가 너무 정확하다라고 얘기하죠. 너무 정확하게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이 과학적인 요소를 넣어서 한번 자작곡을 써보면 어떨까? 그러자 유튜버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대는 태양보다 더욱 크다. 이런 느낌 어떻냐? 그러자 다음 타이틀곡이 그대는 태양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이 요번 2집 신곡, 2집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뭐 내년이나 내후년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굉장히 러프하게 기간을 두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이 오늘 마이리트 히어로 결국 마지막 완전히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2집 앨범이라던가 뭐 또 다른 콘서트라던가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씨가 본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였던 대목은 이 다음 타이틀곡은 우주와 관련된 노래의 가능성이 저는 거의 한 9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임영웅님 역시 기회를 주실 때 자작곡을 꾸준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기회가 된다면 우주과학과 관련된 노래로 꼭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근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임영웅님의 이 결단은요,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 제가 봐도 아마 그대는 태양보다라는 이름 그대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우주와 관련된 노래로 임영웅님의 타이틀곡, 2집 앨범의 타이틀곡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 과학 유튜버분과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여행을 쭉 해나가는데 이 반말을 하자라고 말하지 오히려 임영웅님은 자신은 반말을 못하는데 형님은 말을 놓으셔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임영웅님은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말을 잘 못 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정말 친해지면 모르겠지만 아직 이제 막 알게 된 사이인데 말을 바로 놓는 건 임영웅님에겐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말을 하죠. 이 유튜버분이 지금 굉장히 다음 단계가 있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까지 거의 수직 상승이었지 않냐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껏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임영웅님인데 여기에 대해서 임영웅님도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자 임영웅님이 내가 볼 때 너가 나이도 너무 어리고 지금 완전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작점이 이미 너무 어마어마한 데까지 왔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말을 하죠. 지금 임영웅님의 시작점이 누군가에게는 목표가 될 수도 있는 엄청난 대기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임영웅님이 느꼈을
이 심적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임영웅 님도 이러한 말을 실제로 이야기하죠.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되게 중요한 상황일 것 같다라고 하자 고민도 진짜 많고 사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힘든 고민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이 상황 자체를 즐기고 있다. 아, 그러면 기존에 좀 괴로운 고민이었냐? 아, 좀 그랬던 적도 있다. 이게 30대 초반에 임영웅 님이 감당해내기에는 이 엄청난 인기 스타에 따르는 이 부담감이 저는 적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 님도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내뱉죠. 그러니까 슈퍼스타고 아무리 인기가 많고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런 내적 갈등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 님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좀 충분히 좀 스스로 어른스럽게 대처를 하고 있다. 더불어서 이 궤도분이 놀랐던 건 이 친구 되게 좋은 친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스텝들 챙기는 거 보니까 진짜 주변 사람을 챙기는 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인데 너는 정말 너무 좋은 친구야 라고 감탄을 하죠. 이게 사실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얼마나 진짜 백이 사람이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스타로서만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만으로도 임영웅이란 가수는 정말 실제로 너무나 알고 지내고 싶은 좋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런 임영웅 님이 이 유튜버 궤도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영웅 님이 아무래도 다음 2집 신곡 뭐 그게 정규 앨범 타이틀곡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한 언지를 많이 줬어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타이틀곡이 됐건 싱글 앨범곡이 됐건 2집 앨범곡이 됐건 아마 자작곡으로 런던보이처럼 타이틀곡이 될 가능성과 그 노래가 우주를 배경으로 한 노래의 가능성이 저는 어마무시하게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2집 앨범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자, 더불어서 이 마이 리틀 히어로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임영웅 님의 깜짝 놀랄 쾌거 소식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아마 제가 내일 아침 첫 영상에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 자, 또 다른 임영웅 님의 쾌거 소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우선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요 기사가 눈에 좀 들어옵니다. 자, 드디어 25주차 유튜브 인기 가수 순위가 발표가 됐거든요. 자, 쭉 보니까 지난주 순위가 쫙 나와 있고요. 이번 주 순위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의 이름과 국내 유튜브 조회수, 글로벌 조회수, 글로벌 순위, 글로벌 인기도 쫙 있는데 자, 지금 이 화면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지금 쭉 한번 보면요. 아이브, 르세라핌, 아이들, 임영웅, 뉴진스 맞습니다. 탑5 안에 그것도 다른 가수들의 순위가 막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임영웅 님은 저번 주에도 유튜브 인기가수 4위, 이번 주도 유튜브 인기가수 4위를 차지했다라는 거. 더 놀라운 건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 역시 전체 탑10 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저번 주도 이번 주도 9위에 머무른 상태다. 쭉 보니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유튜브 인기가수 순위가 엄청 높죠? 엄청 높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좀 의문점이 하나씩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이 신곡 모래알갱이가 공중파 3사, MBC, SBS, KBS, 쇼음악중심, 뮤직뱅크, 인기가요. 이 세 군데를 싹쓸이 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근거 있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혼자만의 추측이 아니라 올댓스타의 안진용 기자님마저도 이번 주 뮤직뱅크에서는 임영웅님의 1위 후보를 예측했어요. 그런데 뮤직뱅크에서 1위 후보 못한 건 당연하고
어제 쇼 음악 중심 1위 후보는커녕 5위권으로 밀려났고 오늘 인기가요는 어땠을까요? 자, 오늘 인기가요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인기가요 아이브 활동 종료가 무색한 1위 행진. 자, 무슨 말이냐? SBS 인기가요에서 아이브라는 걸그룹이 1등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쭉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기가요 1위 후보 점수표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1위 후보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였을까요? 보면 후보가 지수, 에스파, 아이브입니다. 자, 유튜브에서 볼까요? 아이브는 명실상부 1등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에스파 6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지수라는 이 걸그룹의 멤버는 20위권 내에도 이름이 없습니다. 20위권 내에도 이름이 없는 것이 바로 오늘 방영된 SBS 인기가요의 지수라는 멤버예요. 근데 참 황당하게도 여기엔 1위 후보로 올라서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는 유튜브 내에서 6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걸그룹입니다. 아이브를 제외하곤 임영웅님과 같이 경쟁을 할 만한 온라인 파워가 없다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런데 황당한 게 있어요. 보니까 SNS 30%, 시청자 사전투표 5%, 실시간 투표 5%다 미미해요. 그럼 SNS가 우선 30%로 꽤 높죠? 근데 가장 높은 점수를 무엇을 차지하느냐? 바로 온라인 음원 점수가 55%나 차지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음반, 피지컬 앨범이죠? 임영웅님의 정규 앨범처럼 CD 앨범으로 발매한 발매 점수는 10% 미만으로 지금 보면은 세 걸그룹 모두가 미미한 점수가 에스파나 아예 빵점이에요. 근데 SNS가 30%라고 해도 여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 지수라는 멤버가 가장 적은 SNS 점수를 차지한 에스파보다도 최종 점수에서 300점이 부족한 이유는 바로 온라인 음원 점수가 절대적인 점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지금 결과가 어떻죠? 온라인 음원 점수가 가장 높은 아이브가 결국 가장 높은 고득점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전투표 점수도 필요치 않고 SNS 점수 30%와 온라인 음원 점수 55%가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 음원 점수 온라인에서 어떨까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점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니 그런데 1위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SBS만이 아니라 MBC 쇼 음악 중심에서도 제가 이 점수의 분포도를 이해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음반 점수가 부족해서다, 사전투표 투표수가 부족해서다, 여러 이야기가 많으셨는데 글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주에 1위 후보가 아니라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던 쇼 음악 중심의 사례를 보면 임영웅님의 5위라는 순위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방영된 인기가요 역시 온라인 음원 점수가 55%면 임영웅님이 적어도 여기 1위 후보에는 포함이 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왜 어떤 기준으로 임영웅님이 1위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했는지는 저 역시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물론 저 역시 밑도 끝도 없이 이 방송가에서 임영웅님을 따돌림 시키려는 거다라는 음모론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 뮤직뱅크의 사례만 봐도 저는 이 방송 3사의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앞으로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과연 싱글 앨범을 발매한 이 시점에 1위가 가능할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합니다. 음악방송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임영웅님이 온라인에서 음원 성적이 뛰어난데.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절대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 1등을 못 차지하는 임영웅님이 올 연말에 과연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기가 쉬울까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다른 피지컬 앨범이건 아니면 싱글 앨범이 발매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임영웅님이 현실적으로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조차 지금 이렇게 트로피를 받기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이 상황을 잘 고민을 해보면 글쎄요, 과연 지금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 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혹시 또 수호씨가 빼놓고 이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내부적인 사항을 잘 알고 계시는 소천사님들이 계신다면 거기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지만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은요, 비록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왜냐? 이런 이야기가 공중파에 등장했기 때문이죠. 임영웅에 감동받았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바로 전 축구선수 이천수 씨가 KBS ETV 예능 프로그램인 사장님기는 당나귀기 213회 바로 오늘 6월 25일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임영웅님에 대한 미담을 직접 밝힌 거죠. 최근에 시축을 진행한 가수 임영웅, 하프라인에서 멋있게 시축을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이 시축을 하고 나서 공연도 했는데 축구장에 잔디가 상할까봐 축구화를 신고 공연을 진행을 했다 라면서 막 극찬을 쏟아내요. 야, 근데 참 이 재밌는 것이 이천수 씨가 이 당시 때 축구화를 신고 잔디밭 위에서 공연을 한 임영웅님에게 굉장히 감동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축구에도 시구만큼 대중적이지 않지만 시축 행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났죠? 이제는 축구 시축에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K리그가 시즌의 정점을 달려갈 때까지 정말 다양한 연예인들이 이 한국 축구 리그를 찾아서 시축 행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절대적인 영향력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이 얘기를 이천수 선수가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그것도 예능 방송에서 직접 언급했다라는 건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미담에 굉장히 감격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천수 선수가 2개월 전쯤에 다뤘었던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 제가 이 얘기를 또 이렇게 영상으로 저도 만들었죠. 저만이 아니라 뭐 하재근 평론가님도 이렇게 이천수 씨의 이야기를 만들면서 이 얘기가 일파만파 번져나갔습니다. 그래서 K리그 역사상 역대급 홍보 효과를 얻게 되었다. 근데 이 영상이 이천수님의 영상, 단일 영상 하나가 45만 조회수를 넘기게 됩니다. 유튜브 내에서 이 수십만 조회수가 절대 적은 조회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모든 영상을 축구선수 팬분들 또 일반적인 대중들도 얼마나 많이 시청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만이 아니라 오늘 방영된 예능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이천수 씨가 또 쏟아내게 되면서 아마 저 방송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하시는 일반 대중들에게 한 번 더 이 이야기가 기억에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미담과 행보들이 계속해서 많은 연예인들과 많은 증언과 관계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마다 어떤 현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선한 영향력이 영웅시대 분들의 기부와 봉사활동만큼이나 널리 번져나가게 되어 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미담과 멋진 행보는 자화자찬하거나 내가 내 스스로 정당하다. 내가 내 스스로 이 분야에서 최고다. 나만이 이 분야에서 굉장히 정의롭다. 선행을 펼친다. 뛰어나다. 이런 망언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임영웅님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을 때 남들의 입에서 그 극찬 평가가 쏟아지게 되는 거죠. 남을 비하하고 남을 비난하거나 또는 임영웅님이 이 업계에서 1등을 하거나
상위권에 있는 경쟁자들을 비방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오히려 남모르게 선행을 베푸는데 이것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남들이 오히려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극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슈퍼스타의 면모가 아닌가. 소씨는 이런 모습을 담고 유튜브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영웅시대 분들도 이런 임영웅님의 모습을 본받아 활동을 해나가고 있지 않나. 리메이크 곡을 제외하곤 차트에서 신곡이 실종되었다. 아이돌과 트로트 팬덤에 밀려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때 우리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발라드 장르가 걸그룹을 중심으로 한 K-팝 아이돌 노래와 트로트에 밀려 위기를 맞았다. 발라드 신곡이 차트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사이 기존 발라드 가수들은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거나 검증되어진 옛 히트곡을 리메이크하는 방식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차트에서 힘을 못 쓰는 발라드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10년 전과 비교하면 차트 상위권에 자리한 발라드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신곡 기준 사실상 전멸한 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팬덤 스트리밍 1020 가치관의 변화가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데요. 가요계에선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실물 음반 이외에 음원 스트리밍조차 팬덤 위주로 재편되면서 걸그룹과 트로트 가수 사이에서 발라드 가수가 설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일반 대중들에게 유튜브와 스포티파이 같은 해외 플랫폼으로 많이 빠져나갔고 국내 플랫폼은 팬덤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 팬덤이 부족한 기성 발라더나 대중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가수들은 진입조차 하기 어려운 구조다. 일각에서는 발라드의 전성시대라 할 수 있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비해 대중음악의 주 소비층인 10대에서 30대의 정서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유명 발라드 가수의 소속사 대표는 과거와 비교하여 연애 자체에 관심이 적어진 10대에서 30대의 세대가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다. 또 가수 겸 작곡가는 시대적, 문화적 환경이 변했다. 과거와 비교해 감성이 메몰랐다. 전 황당한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라드 가수들이 검증된 리메이크 곡을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발라드 가수들이 잘 나가지 못한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발라드 가수들이 댄스 가수로 장르를 전환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가수들은 발라드 가수로 불러야 될까요? 댄스 가수로 불러야 할까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댄스곡으로 변신했다면 댄스 가수가 맞지 않을까요? 물론 그 가수의 비중이 다시 발라드가 많아진다면 그냥 발라드 가수일 겁니다. 자, 그런데 트로트 가수가 트로트보다 발라드 장르가 더 많다면 그건 뭘로 봐야 할까요? 발라드 가수죠? 아니 근데 K-발라드의 위기? 아이돌과 트로트 팬덤에 밀렸다? 아니 멜론 차트에서 지금 1등에서 탑5까지 제가 많이도 안 보겠습니다. 탑5까지 위치해 있는 노래의 장르가 지금 트로트인가요? 아니, 제가 참 보다 황당해서 화가 나려고 합니다. 모래알갱이,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여자 아이들 퀸카를 제외하곤 1위, 3위, 4위, 5위 이거 노래 장르 뭔가요? 아, 발라드잖아요. 아니 근데 K-발라드의 위기라고요? 황당합니다. 아니 발라드 가수가 리메이크하면 발라드고 임영웅 님이 리메이크하면 그거는 발라드가 아니라 트롯곡이 되나요? 정말 너무나 황당무계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요계 관계자, 작곡가들 그리고 이 기사를 쓴 기자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 맞으신가요? 임영웅 님이 낸 이 장르의 노래가 트로트인가요? 와 진짜 너무 황당합니다. 아니 지금 버젓이 걸그룹과 아이돌이 범람하고 있는 이 차트에서 아티스트 임영웅 님만이 유일하게 이런 차트 줄 세우기를 발라드 곡으로 하고 있는데
K발라드의 위기라니. K발라드의 위기를 임영웅이 구제하고 있다라고 이거 기사 타이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요계 관계자들이 기존 발라드 가수들이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장르의 다변화를 이뤄냈고 임영웅이 부르고 있는 발라드 가수들이 걸그룹과 아이돌들의 위세와 정면 승부를 펼쳐 발라드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왜 팩트를 와전시키는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은 계속 이어질 텐데요. 작은 사진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임영웅님의 패러글라이딩 모습입니다. 이거 보신 분들 계신가요? 분명 보신 분들 계시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과거 뽕숭악당에서 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며 이제 나만 믿어요를 열창하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공개된 이 마이 리틀 히어로 마지막 5편에서 임영웅님이 경비행기를 타죠. 임영웅님이 이렇게 공중에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마 이 뽕숭아학당 때도 나타난 모습이 아닌가.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이 번지점프를 하러 갔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이란 가수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발라드라는 장르로 다변화의 도전을 그냥 서슴지 않고 시도해서 이뤄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번지점프조차 두려워했었던 가수가 패러글라이딩만이 아니라 마이 리틀 히어로 5편에서 경비행기까지 탑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